자, 499페이지입니다. 9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1번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 자, 시장 군수는 줄 거 보세요. 시장 군수는 해가지고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진단 줄 거 봅시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줄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시장 군수가 시도로 바뀝니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하이 한다 바뀌니까 안전진단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시장 군수. 그러면 이제 박스 보게 되면 1번 재건축 사업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대.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어디만 한다고요? 재건축만 하는데 이 예정구역에다 이게 무슨 예정구역입니까? 재건축 예정구역인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어요. 2010년 됐어요. 근데 정비계획보다도 안전진단이 문제거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결론은 2번입니다. 2번을 잡아야 돼. 2번은 달력에 쓰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요. 그 얼마입니까? 10분의 1. 그 숫자가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신청하면 진단을 합니다. 2번 이제 안전진단 대상인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이면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줄 거 봐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번 천재 지변도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줄 거 봅시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2번 주택의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줄 거 봐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자, 1번 봐요. 천재 지변도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X지.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입니다. 2번 보세요.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X입니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밖에 함정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잡아내면 되는데 그럼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게 되면 2번 있죠. 2번. 자, 동그라미 2번.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체크할까요? 3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줄 거 봅시다.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또 줄 거 봅시다.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거기에 함정이 3개 들어가 있어요. 아까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우수한테 안전진단 신청하면 시장우수는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그 숫자가 바뀌니까 숫자 잡고. 두 번째 30일 내 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30일 내 진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할까 말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실시 여부 결정. 세 번째는 시도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신청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단순하지만 함정이 3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읽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은 뭐냐 그러면 그럼 이제 시장 군수는 이제 가서 이제 현장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진단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진단하는 게 맞다. 진단해보자. 그러면 진단기관을 선정합니다. 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진단해라. 진단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양가로 3번입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국장이 정해서 관부에 고시한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국토부를 행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를 만들어서 시장 군수에게 또는 시장 군수하고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제출한다. 거기도 답은 안 나와요. 답 나올 질문이 없어요. 4번 비용 부담. 얘는 중요합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 부담한다. 엄청 획기적인 거예요. 옛날은 주민들이 다 냈어요. 주민들이. 요즘은 주민이 안 됩니다. 시장 군수 부담입니다. 시장 군수 부담 중요하고 2번 보면은 자 시장 군수 부담인데 2번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된 경우 아까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들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 군수가 내거든요. 때가 돼서 진단하니까 시장 군수가 내야 되는데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할 때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요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번입니다. 자, 5번 시장군수는 줄거법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한다. 이거는 답으로 잘 나와요. 정비계획 수립 결정을 누가 해요? 시장군수. 재건축 결정을 누가 해요? 시장군수. 그게 계속 나오면 시도로 바뀝니다. 시도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시도가 아니고 시장군수.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추진위와 조합인데 조합은 한 문제 필수로 나옵니다. 필수로 조합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조합 설립 의무는 중요하지 않고요. 조합 설립 의무는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2번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지정고시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줄거벌래요. 5인 이상.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줄거봅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서 국토부를 인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체크합시다. 시장군수 승인. 다만 단서 체크하고 가로질 때 정비 사업이면 추진위 구성 안 한다. 가르나야 돼요. 그래서 함정이 4개 나왔어요. 추진위원을 만들려면 5인 이상의 위원입니다. 글자가 추진위원회 5개. 조합 설립 다 세지 말고 그냥 추진위원회 글자 5개 5인 이상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든다. 그게 과반수 동의. 시장으로서 승인받고 가로질 때 정비 사업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기합니다. 이거 이 가로질 때 정비 사업은 이게 가로교인데 몇 가구 이상이면 하냐 그러면 20가구 이상이면 합니다. 20가구 이상이면 가로질 때 정비 사업 하니까 얘는 인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은데 추진위원회 만들면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질 때 정비 사업은 추진위 자체를 못 만들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함정이 4개입니다. 5인 이상, 과반수 동의, 시장으로서 승인, 가로질 때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한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업무인데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지금 볼 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거기까지 해야 돼요. 더 읽어봐도 더 안 됩니다. 지금은. 넘기면 4번 이제 조합 설립인가 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가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동의 받는데 조합은 몇 개 있냐 그러면 조합이 첫 번째 이 재개발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요. 도시환경도 조합 만들고 두 번째 재건축도 조합 만들고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조합 만드는데 우리는 타겟이 얘입니다. 재건축은 첫 번째 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거냐 두 번째 주택 단지 외 주택 단지가 아까 말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거냐 아파트 단지 외를 재건축할 거냐 아파트 단지 재건축한다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6개 동이 있다. 6개 동. 이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재건축할 거냐 아니면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에 단독이 이렇게 밀집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재건축가 따지는 거예요. 주택단지를 재건축할 때 그때 동의가 얼마냐? 단독주택에 단독이 밀집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무슨 사업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이 맞을까요? 재개발이 맞을까요? 재건축이 맞을까요? 재개발 땡. 주거환경도 땡이고 재건축도 땡이고. 그러면 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무슨 사업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그러고 질문하면 안 되지. 질문하면 뭐 해야지? 기반시설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놓고 물어봐야죠. 기반 상태가 극히 열악이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이면 재개발. 이게 양호 이러고 나오면 양호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것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주택 단지는 아니지만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이 몇 동이요? 6개 동이 있어요. 6개 동. 그러면 동별로 먼저 동의 받습니다. 동별로 동의 받고 플러스 단지 전체 동의를 또 받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개발법 시간에는 면적 얼마고요?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고요? 2분의 1 항상 똑같다고요. 면적은 3분의 2 총수이면 숫자가 항상 똑같으니까 함정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뭘 함정 써요? 와. 얘가 함지 얘가 와. 이게 함정이지. 근데 도정법은 숫자가 전부 다 틀려. 도정법. 그러니까 도정법 숫자 함정이에요. 그러면 개발법은 봐봐요.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2. 총수가 얼마요? 2분의 1. 땅 면적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 수를 중요시 여겨요? 면적 동의가 중요한 게 면적 3분의 1을 받으겠으니까 총수는 얼마 받고 2분의 1 받고 그러니까는 개발법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토지 면적을 중요시 여긴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보는 도정법은 면적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 수가 중요하냐. 도정법은 무조건 사람 수를 중요해 봅니다. 그 말은 숫자 크면 무조건 뭐라고? 소유자 수. 두 개인데 숫자가 작은 뭐라고? 면적. 개발법은 숫자 큰 게 뭐라고? 면적. 작은 게 뭐라고? 사람 수. 도정법은 반대로 가니까 사람 수를 중요해. 사람 수. 사람 수가 숫자 큰 건 사람 수고 작은 것은 면적이요. 그러면 자 주택단지 동의받을 때 동별 얼마 받냐?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가 뭡니까? 도정법은 사람 수가 중요하다니까 사람 수가. 3분의 2가 뭐예요? 소유자. 2분의 1 뭐예요? 면적. 그렇게 암기하지.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동별 토지 면적 2분의 1. 도정법은 숫자 큰 게 사람 수에 사람 수를 중시한다. 도정법은. 그러니까 동별 3분의 2, 2분의 1.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별 토지 면적 2분의 1. 플러스 단지 전체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대충 읽어도 돼요. 네가 면적이면 네가 소유자고 뭘 먼저 있든 간에 동별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동별 토지 면적 4분의 3.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거 암기야. 그 다음 설명을 해요. 암기해야 돼요.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그러니까 몇 번이고 써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 가로 안에 알만 숫자 다 나와요. 시험 문제 이거. 가로 딱 찍고 가로 안에 알만 숫자는 별거아닙니다. 세 번만 써본데 세 번만.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암기 됐나요? 자, 읽어보세요. 암기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봐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묶어놓고 뒤에 있는 두 개를 묶어 이렇게 4분의 3, 3분의 1죠. 앞에 묶였으니까 얘가 1이 와요. 1이. 주택단지 위에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두 개 묶여있는 게 1이가 1이. 네가 얼마고 여기가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얘만 암기 딱 하게 되면 나머지는 거져간다고.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거니까.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딱 해놓고 동 3분의 2, 2분의 1 그러니까 몇 번 써보는 거 이렇게. 전체 4분의 3, 4분의 3 해놓고 앞에 거 모아보자 뭐라고? 3분의 2, 4분의 3. 너는 어디로 간다? 밑으로. 주택단지 위로 간다. 뒤에 모아보자. 4분의 3, 2분의 1 모아서 너는 위로 간다. 재개발 도시환경.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얘는 별도입니다.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따로 잡아줘야 돼.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전부 다 가로치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야.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나오니까 반복해 봐야 됩니다. 나오니까. 저렇게 동의를 받아야 나중에 1월달 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트 나와요. 노트. 수업 시간에 쓰니까 다 써가지고 노트 나와요. 노트 만들어 줄 테니까 노트 보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503페이지 가가지고요. 5번 초합의 법인격 나오죠. 초합은 법인입니다. 뭐라 합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법상 영리 비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이 모였으니까 초합은. 설립 등기 추로 답이 그런 겁니다. 언제 성립합니까? 등기하면 성립합니까? 인가받으면 성립합니까? 물어보니까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초합은 정비사업 초합 문자를 써야 됩니다. 정비사업 초합 그 문자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초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 민법 무슨 법이요? 사단법인. 기껏 함정 써봤자 민법 재단법인 이게 함정이니까 별로 어렵질 않아요. 좀 암기하는 게 좀 버거울 뿐이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따릅니다. 조합원의 자격인데 정비사업,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고 정비사업 조합원은 줄 거 볼래요? 토지 등 소유자, 가로도 줄 거 봅시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경우에는 재건축 가로주택에 각각 동의한 자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할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주택에 동의 안 하면 동의 이게 지금 조합이 4명인데 조합원이 누굽니까? 재개발 도시환경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그럼 동의 안 한 자는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조합원이 아니면 얘는 일할 때 사사건건 찬성에 반대요. 기술수가 반대지. 쟤를 놔두면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있어요. 매도 청구. 팔고 나가요. 매도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는 내 땅을 사가세요인데 매도 청구는 네 거를 팔아, 네 거를 팔고 나가라. 싫다. 소송 제기해서 뺏어갑니다. 꼼짝없이 뺏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저기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참 이상해요. 처음에 중개사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우습게 봐요. 이 공부를 갖다가. 야, 그 순들이 업무 뭐 3달 만에 딴다는데 무슨 1년씩이나 다니냐 이러다가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고 말합니다. 시험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 뭐로 하냐? 우리를 아예 만물 박사로.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이게 특이하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가짜게 보다가 합격했다 그러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부동산 관련 모든 것은 거짓말 다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재개발하는데 동의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업하면은 있잖아 저 동네 내 동생이 거기 재개발하는데 그거 동의해야 돼 말해야 돼? 도장 찍어달라는데? 재건축하는데 동의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그거 우리 엄마 집이 지금 재건축 들어갔는데 이거 동의를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고. 글쎄 생각 좀 해보고. 말이 안 되지. 뭐라고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일은 진행돼 나간다고. 우리 엄마가 재개발은 엄마 동의하든가 말든가 이는 일석제 진행돼 나간다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 안 하면 어쩌라고? 나가라고 쫓겨난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재건축 가로주택 동의는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정비사업 조합을 해서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참여하겠다 그러면 동의해야 되는 거고 참여 못하겠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 거부하면 매도 청구 시가를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재건축하고 가로 주택은 동의 한자만 조합원이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조합원의 지위 양도 뭐 지금 그거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볼 때 아닙니다. 넘겨보면 7번 조합원의 임원인데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임원수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상식적인 2번 3번 묶어가지고 비리방지입니다. 비리방지.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윤리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앞전에 설명했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윤리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하고 이사는 항상 한 팀이지 한 팀, 둘은 한 팀. 같은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조합이면 이게 조합입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조합장이지. 조합장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 이런 회사 가가지고 갑은 조합장이니까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 가가지고 이 회사 대표가 누군데요? 갑이지. 갑. 그럼 이 계약서 쓰면 누가 피해보겠냐고 이제 보나마나. 이게 민법 말은 뭐라고? 자기 계약이지 자기 계약. 누가 손해본다고? 본인이 손해본다고 본인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물건을 갖다 구매해야 하는데 물건 단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깎아서 900원에 사오게 했어요. 1,100원 받겠어요. 나 같으면 1,100원 받겠네. 어차피 이 계약은 나 혼자 쓰는 계약이니까.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다 보면 누가 피해본다고? 조합이 피해본다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때는 네 나서지 말라고. 누가 나서라고? 감사가 가서 된다. 계약서 써야 된다고. 왜 이사가 안 가고 감사 가야 됩니까? 이사가 안 가고. 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자, 여기가 지금 A, B, C, D. 이사는 업무를 분장, 나눠서 본다. 이쪽 일은 누가 본다? A 이사가. 이쪽 일은 누가 본다? B 이사가. 이쪽 파트만큼은 동대표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대표. 안 합니까? 아파트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삽니까? 동대표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안 해봤나요? 동대표 좀 하고 그래야지. 동대표 하게 되면 뭐가 있고 입주대표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 그게 이사인데 시설 이사, 무슨 이사 이 파트 이사가 파트가 틀려. 파트가 이쪽은 전문 이것만 담당하는 이사, 이것만 그러니까 이사가 원래 뭐예요?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분장. 업무를 나눠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업무는 누가 보고? B가 보고. 이쪽 업무는 C라는 이사. 전체는 누가 보고? 조합장이 보는 거고.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사 누구도 B도 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쓸 수가 있다고요? 계약을 쓸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회사 대표가 누군데요? B라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자, 이 회사 가서 계약서 쓸 때는 갑 대신에 얼른 누가 가서 써주고 B가 가서 써주고 여기 가서 계약서 쓸 때는 누가 가서 계약을 써주고 갑이 써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항상 조합장하고 이사는 항상 한 통속이요. 같이. 항상 반대파가 누구지? 감사지. 감사. 그래서 이때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편이 되니까.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누가 나가지? 감사가 나가지. 그게 비리방지입니다. 비리방지. 2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뭐라 나오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러고 나와요. 이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3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비리 방지입니다. 임원의 결격서인데 다음에 해당되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도시개발법은 잘 나오지만 도정법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도정법은 조합 내용이 너무 많아요. 도정법은.
너무 나오니까 안 나오고, 개발법은 조합 내용이 작아요. 개발법은 아주 잘 나와요. 토정법은 뭐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임원의 결격서에 뭐 있는가 이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읽어봐요. 미성년자, 한정치연자, 금치산자, 파산 신고받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등 법적인 하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2번. 자, 2번 봐봐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자였으면 판명되면 당연퇴임한다. 문제 답은 3번에 있습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자꾸 거기서 답 나와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어버리면 조합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평생 가도 사업 못해요. 3번만 딱 잡으면 되고 10번 총회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번 대위원회입니다. 대위원회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인 조합원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그거 했어요. 네, 5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딱 나와서 찍어요. 한 사람은 두어야 된다, 한 사람은 둘 수 있다. 그럼 둘 중 한 사람 맞춰야지. 두어야 한다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그게 개발법. 개발법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우리 공법 공부하게 되면 뭐가 어렵냐? 공법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내용을 웬만큼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 누가 해요? 정비계획 누가 지정해요? 정비계획 누가 만들어요? 기본계획 누가 만들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법은 수치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암기도 뭔 정도껏 해야지 암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딱 정리하고 지금같이 도시개발조합원은 정확히 말하면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 말은 X에 X.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게 도시개발법.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된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 법인지 저거 법인지. 비슷비슷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쓰는 건지 저기서 쓰는 건지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딱 정리. 이런 부분만 딱 정리해가지고 사이즈를 딱 이 정도 사이즈를 하면 주문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이 정도 사이즈를 해가지고 목차가 뭐냐? 이것만 알아도 꽈라돈 면한다.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포켓용 만들어 줄 테니까. 예, 이거는 아마 이게 4월달쯤 되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정리한다 그러면 공부 어렵지도 않으니까 정리해가지고 포켓용으로 딱 해서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지금 해서 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공법이 어렵든가 말든가 지금은 공법이 아니고 민법하고 민법 개론 빨리 잡아주고 3월달 가게 되면 공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달 가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뭐 만든다. 국토계획법을 갖다가 1월달에 하고 2월달 하고 3월달 하고 4월달 여기서 국토계획법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3월달에 뭐 하고 국토계획법 또 하고 두 번째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분량이 많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월달 가게 되면 국토계획법을 한 장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전체를 A4 용지 앞뒤로 딱 줄이는 거예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딱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국토계획법 총해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국계법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떠줘. 녹음을 떠줄 테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 가지지 말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도움이 안 돼.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자료를 줄 테니까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30분 들으면 이게 하루 분량을 30분 만에 듣고 하루 분량 30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어보자. 되는가 안 되는가. 4월달 가게 되면 2월달에 개발법하고 도정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인데
4월달 가면 이것만 또 묶어서 농지법 빼고 너무 작으니까.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을 갖다가 이거를 또 뭐로 해가지고 한 장으로 해가지고 또 녹음 떠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 이거 하나 법 하나 30분이면 끝나니까 이거 해가지고 2시간 하게 되면 나머지 법도 다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카페 가게 되면 작년 거 다 있어요. 작년 거 올해 거 26회 거 있는데 그런 이제 26회, 27회 맞게 또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지금은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겠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모르겠는데 그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4시간, 이게 4주 한 거를 2시간에 줄이려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봤자 여격한 나오니까 말 안 해준 거고 그때 가가지고 자료 주고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카페 다운 받아가지고 카페 들어가면 요즘은 PC 쓰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에다가 뭐 깔고 다음 카페 앱 깔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다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음악 듣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다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모르면 누가 막내죠? 거기 막내인가? 여긴가? 남자만이야? 떠도만 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연세 좀 있는 분들 못하지만 젊은 애들 있으니까 젊은 애들 물어보면 아주 다니까 내 거 깔아주면 깔아줄 거 아닙니까? 깔아주면 거기 가서 그냥 듣고 다니면 된다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카페 가입 좀 하고 카페 가입하게 되면 제가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1% 해가지고 공법에 대한 부담감이 드니까 무조건 하루에 5분 투자해서 5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60은 넘겨야 되니까 쪽팔리게 다른 과목에서 보조받아 이거 하지 말고 중개사법이 도와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공법 자력으로 60 넘기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3월 가게 되면 하루에 항상 지문 5개씩 올해 26회 하면서 단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올려준 거예요. 그럼 국토개혁법도 해가지고 지문 5개지 함정 쓰는 거 똑같이 함정 써가지고 계속 지문 5개를 올릴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도 안 올려. 5개 계속 올려주니까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5분만 투자해서 풀어보라고 모르면 찾고 그러면 올해 했던 거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이 문제 올린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와가지고 전부 다 밑에다 답을 써요. 답을 OX 왜 틀렸다 답 쓰고 컴퓨터해보고 잘못됐으면 3번은 다시 해보라 그러고 쫙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먼저 답을 싹 달면은 제대로 다 맞히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부 안 고 그냥 그 답 보고 그거 가면 안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답 달 때 열쇠 채우라고 하면 자물쇠 채우는 기능 있잖아요. 그 꾹 누르면 남들은 못 봐요. 저만 보고 두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틀리면 왜 틀렸다 답 달아주고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고 그거 난 다음에 시간이 웬만큼 가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열쇠 채우지 마세요. 왜 이제 실력 없는 사람이 오니까. 그러면 서로 보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라고. 이걸 갖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해도 60분 다 넘어가다니 이런 얘기예요.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반복해서 들으세요. 또 꽈락미란다 해줄 테니까 들으세요. 매일 아침에 5분 정도 와서 보고 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공법 걱정 않고 60은 누구든지 다 넘어가요. 공법 80 맞춰서 우리 중개사법 좀 도와줘 봅시다. 분량은 많지만 계속 결론은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의회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계획인데 사업 시행계획서는 상식으로 합시다. 저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계획에서 여기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여기 정비사업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여기에다 뭘 지정합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에 자, 이 지역의 건폐율은 몇 프로다? 70%다. 용적률 몇 프로다? 250%다. 총 건축가는 세대는 몇 세대다? 700세대. 이런 거 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정비계획에다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역 지정해 주니까 누가 나와서 시행자 와가지고 조합 시행자 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작다. 우리만 좀 더 늘리자. 75%. 왜 조금 더 많이 줘야지. 300%. 왜 천이야? 나 900세대 할래. 이렇게 사업계획서 만들면은 저런 사업계획서 만들면 저 사업계획서가 승낙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에 맞추라고요? 정비계획에 맞춰도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5페이지 1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데 그 내용까지는 읽어볼 가치가 없습니다.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2번 사업시행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그쪽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 인가에서 1번 인가권자가 누군가 그것만 좀 잡아보세요. 도정법에서 누구 물으면 모르면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밀어야 돼.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도시개발법에서 누구 모르면 일단은 누구 밀어야 돼요?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은 시장군수. 그렇게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제가 인가 신청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가로 건너뛰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춘부에서 체크합시다.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권자가 누구냐? 시장, 군수다. 이게 타겟이에요. 그 부분이 시도로 바뀌니까. 그 나머지 내용들 2, 3, 4 이런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6월 달에 설명해줘요. 이쪽 파트가 중요 파트가 아니에요.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것만 종종 나오니까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옆에 4번 재건축 사업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무시합니다. 안 합니다. 그쪽은 안 하고 넘어가요.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508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이제 이쪽 파트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입니다. 자, 먼저 분양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리 왔어요.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죠? 사업을 해야죠. 사업하기 위해서 먼저 분양신청을 받아야죠. 분양신청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분양신청할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행자가 통지해야죠. 개별 알려주고 공고하는데 자, 이 알려주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부터 물어봐야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에 알려줄 것이냐. 1번 읽어보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며칠입니까? 60일, 막 30일, 21일, 60일 숫자 바꾸니까 60일 내 숫자만 딱 잡고 6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요. 평당 분양가가 750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내용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는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그러면 꼭 나중에 못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다 공고도 합니다.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줄거볼래요? 통지한 날로부터 거기까지 줄 거라죠.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에 연장할 수 있다. 어디다 줄 거놨는가? 통지한 날로부터. 왜 30, 60을 줄을 안 긋고 통지한 날에다 줄 끊느냐? 얼핏 생각하면 30, 60이 중요할 것 같은데 30, 6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지한 날. 30, 60을 갖다가 20, 50 이러고 함정 쓰면 누구든지 다 찾아요. 근데 통지한 날에 갖다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이러고 바꿔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숫자만 보고 있으니까. 원래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였는데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통지한 날로 바꿨어요. 항상 개정이 되면 그런 게 나중에 답으로 나와요. 옛날 거 살짝 써놓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숫자가 있으면 주구장창 숫자만 보니까 앞뒤 문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포인트는 통지한 날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분양 신청인데 자 그러면 자 분양 저기 있는 가분 분양받고 싶으면 언제까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생각해 보세요. 사업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해야 되겠어요? 시장 군수한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옛날 시험 문제예요.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지? 사업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해야지. 시장 군수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된다. 3번 현금청산 중요 표시하시고 그냥 무조건 얘는 답으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현금청산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자 분양 신청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안 했으면 어찌해야 돼요? 돈 주고 보내야죠. 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 했다가 나 안 받을래 철회했습니다. 분양권 없죠? 돈 주고 보내야죠. 또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약이 분양계약이거든요. 분양계약에서 얘는 빠졌어요. 이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규모가 너무 작으면 시행자가 직권을 빼요. 너무 작으면 너는 안 주겠다 빼는 거예요. 그럼 걔도 분양권이 없지.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 또 했다가 철회했으니까 없는 거고, 또 했지만 분양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분양권이 없는 애들이요. 분양권이 없는 애들은 돈 주고 보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안 되지. 돈 주고 보내야지. 언제부터 며칠 내 그걸 잡아야 돼.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가 입주 자격이 확정. 입주 자격이 확정. 그러면 이제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돈 주고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걔는 무조건 답으로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요. 뭘 갖다가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러면 90%는 속아요. 받은 날이에요. 다음 날.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뭐가 함정인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3번 현금 청산은 마음 편하게 공부할 때 얘는 무조건 답이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 자, 2번 관리처분계 내용인데 시행자는 분양신청기에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해서 체크합시다. 시장 군수인가 받습니다. 시장 군수인가. 관리처분계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나왔다 그러면 시도의사라고 바뀌니까 시장 군수다. 그 부분만 좀 잘 잡아놓고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봐봐요. 5번 봐요. 5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체크하지 말고. 관리처분계에는 정비사업비 출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뭘 또 의심증이 또 뒤져고 의심증. 관리처분계는 정비사업비 출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뭘 또 의심해요. 2번 봐봐. 2번.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X지. 무슨 얘기냐. 관리처분계 내용이 이것 말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거 하나 써놓고 있다 없다 계속 그것만 물어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다 어쩐다고 무조건 있다다. 없다 그러면 없다가 아니고 있다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다.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그리고 우리는 4번을 암기해야 돼. 4번을.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 및 건축 명세 및 그 다음 줄거 봅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평가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정전 토지 건물 가격 산정해야죠. 나중에 분양받은 거 가격 산정해야죠. 차이가 청산금이요. 그럼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가격 산정하냐? 라고 물어보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그 말 하라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정전 토지 건축물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그 날짜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니까 관리처분계는 그렇게 지금 첫 번째 누구인가 봐도요? 시장군수.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고. 세 번째 관리처분계 내용에서 사업을 보면서 정전 토지 건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 날짜로 가격 산정한다. 세 개만 딱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 이 부분은 또 잠시 쉬고 합시다.